자, 알겠습니다. 이제 관리처분계 인가 효과부터 보겠습니다. 효과부터도 중요한 사항이죠. 자, 이 관리처분계 인가가 있어야 건물 착수 철거한다. 철거 착수합니다. 두 번째, 철거 착수하니까 이제 사용수익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사용수익을 못하니까 임차인 등이 이제 계약을 해지하고 이제 퇴거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효과입니다. 자, 철거 착수는 관리처분계 인가받거나 이후에 철거 착수한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단 건물이 붕괴 등 우려가 있거나 폐건과 밀집되어서 텅텅 비어 있다. 그러면요, 소유자 동의받고 시장 군수 등한테 허가받아서 미리 철거를 할 수 있는 예외되어 있습니다. 자, 철거하니까 사용수익을 못해요. 그래서 소유 관리처분 인가 고시일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사용수익 할 수 없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행자의 동의를 받는다. 또 손실보상, 아직 보상만 안 준다. 그러면 계속 버틸 수 있다라는 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용수익을 못하니까 이제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이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은 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요, 이 어떤 공공임대를 할지라도 계약 기간 50년, 30년 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계약 기간을 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인데 해지에 따르는 금전 반환 청구를요 행사를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금전 반환 청구는 원래 임대인이라든지 각 건물주한테 해야 되는데 돈이 없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조합한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고 그러면 신자 대신 지급을 했죠. 대신 지급은 정의가 아니거든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도 딱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사항들은요, 안 보셔도 될 것 같네요.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완료되는 마무리 절차가 쭉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철거 착수에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끝났으면 준공인가를 받고 공사 완료 고시가 딱 되어지면은요, 대지를 확정 청량하고 토지 분할을 한 다음에 토지 소유권을 이제 이전해준다라는 사실을 통지하고 고시하면 그 다음날 소유권이 이전되어진다라는 마지막 절차가 뜹니다. 자, 공사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공사 완료, 준공인가와 공사 완료 고시하면 사용한다.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하면은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를 받고 요 시장 군수 등이 공사 완료 고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직접 공사 완료 고시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자, 실제 보시면 그런데 공사 완료 고시가 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가 원칙인데 준공인가 전이라 할지라도 건물만 완성이 딱 되어지면 동별, 세대별 입주허가 사용허가 내어서 미리 살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비구역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 그 다음 날에 자동 해제가 딱 되어진다. 근데 해제가 되어도 조합은 계속 존속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은 청산이 끝나야 해산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청량합니다. 그래서 이미 살고 있죠. 살고는 있지만 이제 본인 소유 건물로 소유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매듭 짓기 위해서 대지 확정 청량하고 토지 분할 구분 등기한다는 말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 등을 합니다. 하는 방법은요. 자, 대지 확정 청량과 토지 분할 절차가 거친 다음에 관리처분계에 보시면 홍길동은 101동에 302호에 살고 있다. 다 나와 있고 이미 다 가서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그 정한 사항을 통지해주고 소유권 이전한다. 해서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 통지만 딱 되어지면요. 이전 고시한 그 다음 날에, 고시한 그 다음 날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통지하는 방법 절차는 간단합니다. 이전하고 될 때 고시하고 보고하면 땡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깔끔하게 마무리 절차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딱 해줍니다. 지체 없이 딱 해줍니다. 그래서 요 등기할 때까지는 타 등기는 일체하지 못한다. 라는 것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오른편에 보시면 이제 기타 절차입니다. 청산금의 징수 등이 딱 뜨죠. 자,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해서 이 소유권 이전 고시가 딱 되어지면 그 다음날, 아까 그랬죠. 그 다음날 소유권 이전이 딱 되어지고 그 다음날 청산금이 확정이 되어서 청산금에 관한 징수와 지급 절차를 시행합니다. 근데 원래 소유권 이전을 있고 난 다음에 청산금을 준다가 원칙인데 정관에서 정하거나 총회에서 의결로 정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소유권 이전 고시일 전까지 분할징수 대해서 보통 은행에서 다 분할징수 분할지급 해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안 받는다 그러면요 공탁할 수 있고 안 낸다 강제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제징수할 때 보시면 시군구청한테 징수를 의뢰하면 징수한 금액의 4%에 대해서 지급해주고요. 공공간은 2%, 민간이 의뢰하면 4% 준답니다. 자, 또 소멸시효 중요하죠.
보시고요. 이런 청산금에 관한 권리는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그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이었습니다. 자, 기타 부분들은요. 시행 특례 부분입니다. 이것도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지분형 주택 시험에 연속 2번 나왔었죠. 자, 우리가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금액들이 아주 셉니다. 세니까 평소 작은 것 딱 정해가지고 분담을 부담을 낮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공사 등,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이제 시행되가 되면서 이럴 때는요,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 총 10년까지 2분의 1 반값으로 먼저 세해서 2분 10년까지 분양 대상자와 시행자, 토지공사 등이 공동 소유하면서 10년까지 천천히 지분별로 적립해서 채워넣으면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은요, 구역별로, 사업별로 건설주택의 종류와 규모가 또 제한됩니다. 그래서 중앙형 개선사업, 산둥형 사업이죠.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짜리하고 임대주택 비율이 90%, 30% 이하 비율 제한받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80%, 임대가 20% 제한받습니다. 재건축은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없어. 공공 재건축 말고는요. 근데 국민주택 규모는 60% 이하 제한됩니다. 그래서 9, 3, 8, 2, 6에서 개선, 재개발, 재건축에서 9, 3, 8, 2, 6 시험에 이것도 2번이나 나왔던 적이 있는 사항이죠. 이거 체크하십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시행 특례가 이제 이 법의 마지막 사항이네요. 해서 보십니다. 임시 거주시설 설치 저번 시험에 살짝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모든 사업이 아니고 주간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요 두 사업일 때 보시면은요, 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임차인들이 거주 환경을 위해서 그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나 개인 시설이 서지 않고 방치되고 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좀 서자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요, 목적이 없이 비어져 있을 때는요, 이 서임시의 요청에 거절할 수 없고 무상으로 쓰게 됩니다. 근데 공공이나 개인들은요, 목적이 없어도 거부할 수 있어. 거부하면요, 강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은 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단 이 경우에다 해당 사업이 완료가 딱 되었다. 30일 안에 원상회복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딱 묶어주시고요. 또 그 위에 살짝 보시면 임시상가 나오죠. 이건 우리가 재개발 사업할 때 상업지역에서 할 때 상업지역, 큰 상가 건물 재건축도 참 많이 합니다. 이때 보시면요, 그 상업화 지역에 있는 상가 건물에 있는 그 상가 세입자분들 생활 건가 상실되어 있어. 그래서 이 단지 안팎에 임시상가 지어서 장사를 계속해서 고객들, 손님들을 계속적으로 딴 데 옮긴다.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보시고요. 이 사업은요, 공익사업에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토지 강제 수용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중앙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수용을 바랄 수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아까 오른쪽에 나오지만 매도 청구라는 것이 있어. 매도 청구. 이것이 있기 때문에 긴급할 때 외에는 안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 시행계획에서 인가가 딱 되어지면 사업 인정으로 간주한다라는 부분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적용 특례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정비사업 할 때 보시면 법적인 손실 보상금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건 줘야 됩니다. 줘야 되고요.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세입자 손실 보상을 해주면 해주만치 비례하여서 정비 계획에 있는 그 용적률의 25%까지 더 준다 되어 있죠. 100분의 120% 보시고요. 또 근데 역세권 요건을 또 갖춥니다. 그러면요, 이 법적 상한 용적률의 추가 120%까지 더 완화를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신설되었으니까 이것도 보시고요.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이것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비슷한 말이 주택법에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냥 주택은 표준 건축비고 부족적인 기부 취납한다. 요 정도. 또 공개 추첨을 통해서 임대를 선정하라. 이런 부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요 재건축 사업에 한해서는요, 강제 매도 청구권이 또 주어집니다.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있다라는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무엇이냐면요, 재건축 사업 일대 보시면 아까 우리가 100분의 70%, 100분의 70%또 과반수 이 동의 요건이 있죠. 이 동의한 자들만 조합원 된다 했었죠. 그런데 이 동의하지 않는 자 조합원이 안 돼. 강제 매도 청구당합니다. 또 보시면 조합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시장 군수 등의 사업 대행 등 해주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반대한 자에 대해서도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 30일 딱 보이죠. 사업 시행 인가 고시 60일은 승인 여부.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신청하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 인가 고시 하면은 90일 안에 분양 통지. 또 30일 안에
매도 청구입니다. 사업시장 인가 딱 뜨면 60일 인가 여부, 90일 보시면 저기 분양 신청 안내 통지, 그 다음에 30일이 바로 재건축 사업에 관해서 매도 청구 대상자한테 참가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2개월 안에 회답을 해야 됩니다. 말이 없구나 또는요 반대 표시하면 또 추가 2개월 안에 시가를 제시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30일, 2개월입니다.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자, 재건축을 할 때 보면 단지 각 동에서는 과반수지만 단지 전체로서는요 100분의 70%, 100분의 70%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체로서는 100분의 70%가 다 동의가 딱 되었는데 몇 개 아주 환경 좋은 뭐 백일동, 백이동 요 몇 개 동이 또 반대를 하고 있네. 그러면 다 조합 설립은 안 됩니다. 원래 원칙은.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추진성을 주기 위해서 이때 보시면 반대하는 요 주민들 설득에도 계속 싫다 하면 이쪽 동을 반대동을 제외해버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사업 시행 계획 승인과 조합 설립가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 자 이때 보시면 미리 협의가 필요해가지고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강제 분할 청구를요 시장 군수 등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책임지지 않죠. 시장 군수는 잘못했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정치적인 책임 받으니까 법원한테 분할 청구가 딱 되어집니다. 분할 청구만 딱 되어지면 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해도 이쪽만 가지고 사업 시행인가 조합 설립가 내어주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요 분할되어 나갈 이쪽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이고 맹지 만들면 안 돼. 도로 접도하게 해주고 그리고 분할되어 나갈 선상의 건물을 없애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출 때 해서 분할 승인을 내어줍니다. 이것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자, 다른 사업장을 보시면요. 그 건물이 많이 있어. 상업지역 또 주거지역 등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동네에 있죠. 산동네 녹지, 자연 녹지 이런 곳에만 무단으로 전국에서 판도점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는요. 아파트가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 발표가 딱 되어지면요. 용도 지역의 종상향 혜택을 딱 주는 특징을 딱 줍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요. 우리가 이 사업 시행 방식이 서수환간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수환간. 그래서 서환 방식은 제2종 일반주고 수관 방식, 수용과 권리처분계 방식은 저 건물 크게 짓는 제3종 일반주로 간주가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 중에서도 임대를요 200호 이상 딱 지겠다 계획을 세우면요 준주구로 대폭적인 혜택을 줄 수가 있는 용도병의 혜택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택을 구입할 때는요 1종, 2종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을 해야 돼. 산동네 주민들 새 아파트에 가지만 이 채권 매입할 돈이 없습니다. 빼준다 합니다. 자, 도시공개 시설 기준, 일반적인 기준이 도로 기준에서 다 정해져 있는데 산동네는요 그 기준을 적용시키면 시설 설치를 못해 따로 정할 수 있는 또 혜택을 주겠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제일 마지막에 이번에 신설되었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공급해서 이것도 신설되었습니다. 자, 새 아파트가 나올 때 토지 임대로 달라, 반값으로 달라, 40년까지 토지 임대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누구냐니까 건물 없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신분들, 토지등 소유자. 자, 또 토지 없이 건축물에 대해서 바닥 44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물 소유한 자들, 또 세입자분들이 요청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토지 임대부로 나한테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래서 요것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죠. 이건 일반적인 분양할 집을 이렇게 바꿀 수는 없고 임대주택 일부를 소유권으로 나중에 천천히 돈을 갚아가면서 토지 임대부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줄 수가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비부에서 보시랑 다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요 표는 말입니다. 따로 저희가 올라가겠지만은요. 정비법은 요것만 보셔도 충분하고 충분히 남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보시고 다음 시간부터는요. 뉴타운 사업법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